수많은 옵션 중에서 하필이면 왜 캐나다 유학을 선택을 하셨는지. 네. 제 느낌에는 좀 비싼 것 같은데 뭐 어떤 비싼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네. 미국은 1억이에요. 미국은 1억이에요? 네, 한 8천에서 1억 사이. 뭐 가장 기억에 남거나 뭐 어렵거나 즐거웠던 어떤 순간이 있을까요? 팀 모으는 게 너무 힘들었어. 네? 팀 모으는 게 좀 서럽기도 하고. 외국에서 나가서도 팀을 모아야 되니까. 생각보다 한국에 위상이 되게 높아요. 아까 그 얘기를 좀 못한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이제 학교 선생님도 하시고 영화도 같이 하시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일단 우선 영화를 왜 어떻게 시작하게 되셨는지는. 저랑 친한 형이 있는데 네. 그분이 이제 선생님이세요. 그분의 단편 영화 현장에 제가 처음 주연으로 했었어요. 제 발연기를 보고 발연기를 하면서도 쑥스럽고 네. 그 촬영 끝나고도 되게 쑥스러웠는데 근데 카메라가 돌아가고 나서 네. 너무 즐겁더라고. 그 촬영 현장이 되게 재밌고 감정을 표현하는 게 되게 재밌고 감정을 다루는 일들이 재밌고 거기 온 사람들의 열정들이 되게 감화받았던 것 같아요. 영화에 대해서 이제 재미를 맛보셨는데 수많은 옵션 중에서 하필이면 왜 캐나다 유학을 선택을 하셨는지. 네. 그 영화하고 상관없어요. 아. 영화가 좋아서 영화를 공부해야지 그래서 캐나다에 간 게 아니고 네, 그 당시에 여자친구를 헤어져가지고 좀 오랫동안 사귀었던 친구예요. 네네. 그런데 이제 그 지역을 떠나고 싶었어요. 아. 그렇다고 제 직장을 그만둘 만한 배짱이 있는 건 아니고 그래서 좀 알아보니까 그래도 뭔가를 좀 해보고 싶었다는 시기였어요. 새로운 전혀 안 해본 무언가를. 그래서 그때 어학연수라는 게 있다는 거 알았고 근데 그거를 해외로 가서 그냥 미국 가려고 했어요. 근데 미국이 좀 더 비싸더라고요. 좀 더 싸면서 영어 공부할 수 있는 거 없을까? 생각해서 갔던 게 캐나다였고 캐나다에서 그냥 어학연수 가려고 했어요. 그 어학원에서. 그런데 내 생각을 해보니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언어민 교사 한 명이 있고 한 교실에 영어를 못한 전 세계인들과 지낼 필요가 있나? 그쵸. 그래서 학교를 잠깐 가보면 어떨까? 그냥 어떤 작은 학교라도 어떤 과정이라도 그냥 뭔지 뭘 할지 모르겠지만 학교를 가면 어떨까 생각을 했었어요. 졸업 못하더라도 그러면 원어민들과 좀 지내는 게 더 좋지 않나? 근데 그때 때마침 제 친한 친구가 야 너 영상 좋아하니까 영화학교 가면 어때? 그러더라고요. 그때 처음 알았어요. 영화학교가 있다. 세상에 영화학교라는 게 존재한다는 사실을 그때 처음 알았어요. 세상에 영화를 가르치는 학교가 있어? 마치 그거는 그냥 어떤 그 예술가 집단들이 내가 모르는 어느 세상에 예술가 집단들이 만들어내는 거라고만 생각을 했었어. 단 한 번도 이걸 인간이 어떤 식으로든 내 주변에 어떤 뭔가를 공부해서 뭔가를 한다는 생각이 전혀 없었어요. 혹시나 해서 이제 한번 시연으로 시도를 했는데 그게 거기서 이제 합격이 되고 좀 생각보다 되네 해가지고 혹시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진행을 했었는데 잘 돼가지고 좀 갔다 왔죠. 굉장히 우연의 연속이네요. 우연히 일단 알게 됐고 그걸 알게 된 이상 가만히 있을 수는 없었으니까 가신 거군요. 저 같은 경우는 영화학교 가서 이제 거의 미쳐버렸던 것 같아요 그때.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 어떤 특정한 하나가 아니라 이런 세상이 있었어? 를 느꼈던 것 같아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고민하고 촬영을 고민하고 편집을 고민하고 음악을 고민하고 이런 것들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뭔가 작업하는 세상이 존재하고 있었어? 라는 것을 그 산업을 처음 깨달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 전에는 영상을 그냥 좋아하는 사람이었어요. 우리가 뭐 다 그림을 좋아한다고 화가가 되려고 가진 않잖아요. 그렇죠. 나 그림 좋아해. 그래서 그림 이렇게 그리고 나 사진 좋아해. 사진 찍고 그렇게 취미생활을 저도 이제 그렇게 영상을 접근하고 좋아하고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영화학교를 가서 이제 확 돌았던 것 같아요. 이런 세상. 너무 좋았어요. 앞으로 뭐 어떻게 내가 뭘 하게 되고 뭘 그럴지 모르겠지만 너무 좋았어요. 그러면 이제 현실적인 이야기로 좀 넘어가면 될 것 같은데 네. 일단 그럼 뭐 학비하고 커리큘럼 같은 부분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우선 학비는 그
저 같은 경우는 너무 감사해요. 우리나라 공무원이라서 죄송합니다. 공무원은 유학연수 휴직을 하면 본봉의 절반을 받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한 100만 원 조금 넘게 매달 받았었어요. 그리고 그래서 좀 생활을 하는데 좀 상당히 됐어요. 그게 그런 것들이 쌓여서 또다시 우리 아이들한테 그 지식이 전달이 되니까 이거는 그렇죠, 굉장히 네. 좋은 투자죠. 나라에서 봤을 때. 근데 네. 나라에서 그런 취지로 아마 한 거라고 네,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항상 책임감을 느끼고 있어요. 그러면 학비가 총 1년에 얼마나? 1년에 네. 뭐 그때랑 지금은 또 다른 한 3천만 원 정도 됐던 것 같아요. 3천만 원? 3천만 원 정도? 1년에요? 네, 1년에. 1년에 3천이요? 그 당시에는 2천만 원 정도 됐던 것 같아요. 2천만 원 전후였던 것 같아요. 제 느낌에는 좀 비싼 것 같은데 뭐 비싼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네. 미국은 1억이에요. 미국은 1억이에요? 네, 한 8천에서 1억 사이. 네. 그럼 커리큘럼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커리큘럼은 제가 다녔던 학교는 우선 뭐 텀이 6개가 있는데 다 말하기는 좀 어렵고 텀이 6개가 있고 우선 총 1년 8개월 과정이에요. 1년 8개월? 1년 8개월 과정이고 텀이 6개로 나눠져 있고 또 첫 번째 텀 1에서는 뭐 편집 기본 기능하고 그다음에 몇 가지 과제들을 했던 것 같아요. 사진과 영상 관련해서. 그리고 두 번째 텀에서 뭐 뮤직비디오를 만들어 본다. 그리고 세 번째 텀에서는 뭐 다큐멘터리를 짧게 만들어 본다. 네 번째 텀에서는 자기 단편 영화를 기획하고 준비하고 다섯 번째 텀에서는 촬영을 하고 그다음에 여섯 번째 텀에서는 후반 작업을 하죠. 그게 실질적으로 많은 도움이 되는 거잖아요. 저는 도움이 많이 됐어요. 근데 저는 이제 그것만 한 건 아니고 전 좀 더 많이 했어요. 욕심 많아가지고 저는 제 작품 하는 것도 있지만 네네. 다른 친구들 작품도 궁금해가지고 거기 작품들을 좀 많이 참여했어요. 그리고 학교 밖에서 일도 좀 하고. 그러니까 이제 학교 다니는 것도 목적이긴 한데 이제 거기서 네트워크 가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자산이 되는 거네요. 네, 예전에는 그런 생각을 못했어요. 2017년도에 처음 갔을 때는. 네. 근데 작년에 갔을 때는 그 생각이 되게 컸어요. 앞으로 계속 해볼 만한 친구를 찾으려고 계속 노력했어요. 많은 촬영장에 가고 나는 이런 사람이고 한국에서 이런 일을 하고 있고 한국에서 이런 말을 초등교사하고 하면 다 웃더라고요. 다 웃어요. 외국에는 그 초등교사가 좋은 직업은 아니잖아요. 잘 모르겠어요. 이제 아무래도 뭐 그럴 수도 있는데 근데 저는 최대한 저를 오픈하려고 노력 많이 했어요. 저는 초등학교 교사로 한 10년 이상, 10년 일했고, 난 이런 사람이고, 이런 영상 만들었고, 앞으로 이런 일을 하고 싶어. 만난 애들마다 이런 말 했어요. 네. 그래가지고, 그 말을 듣고, 괜찮다고 생각하는 친구들, 같이 하고 싶어 하는 친구들, 한 번 작업하고, 두 번 작업하고, 괜찮은 친구들과 계속 연락하고, 주고받고, 지금도 제가 그 친구들이랑 하고 있죠. 뭐 가장 기억에 남거나 어렵거나 즐거웠던 어떤 순간이 있을까요? 팀 모으는 게 너무 힘들었어. 그래? 팀 모으는 게 좀 서럽기도 하고. 외국에서 나가서도 팀을 모아야 되니까. 저 같은 경우는 작년에 좀 중간에 들어갔어요. 처음부터 1학기부터 들어가서 서로 친해지고 이런 게 아니고 그러니까 학교 중간에 갑자기 전학생이 온 거예요. 네네. 근데 이 친구들이 다 친해져 있고 이미 팀이 다 짜져 있어요. 저는 팀을 만들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저는 나름대로 영상 제작 경험이 있다고 생각하고 팀을 모아서 진행하려고 하는데 제가 생각하는 것만큼 받아들여주지 않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초반에 좀 스트레스를 좀 많이 받았어요. 팀을 모으는 거는 국내에서나 해외에서나 진짜 정말 어려운 문제인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어느 순간에 그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내가 내 일을 계속 하는 것을 계속 공유하는 것. 내 일을 계속 하는 것을 공유하는 것.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만나는 모든 제작 친구들에게 내가 하는 일들에 대해서 공유하는 것. 저는 만나는 제작하는 친구들에게 항상 공유하는 것. 근데 영화 제작할 때는 프로듀서 한 분만 있으면 돼요. 그러니까 돌이켜보니까 프로듀서가 다 주변 친구들 다 데리고 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되게 어린 친구, 20살인 프랑스 친구가 어느 날 이제 수업 시간에 제 옆자리에 앉아가지고 이제 내가 너
혹시 너 영화 작업하면 내가 너 프로듀스 할 수 있을까? 라고 저한테 먼저 제안을 해줬어요. 먼저. 그래서 전 너무 고마웠어요. 저 캐나다 토론토에서 한국 올 때, 네. 제가 그때 그 말을 했어. 너 그때 해가지고 너무 고맙다. 라고 하니까 그 친구가 막 울면서 너무 고맙다고 하더라고.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은 어쨌든 사람을 만나고 사람과 교감하고 함께 뭐 작업하고 이런 거네요. 그렇죠. 근데 가장 기억에 남는 거는 그런 것 같아요. 네. 영화로 봤을 때는 제가 지금 영화 만들려고 하는 거니까. 저는 단편 영화 촬영하고 있을 때 첫날에 네. 되게 좁은 장소에서 한 20명 넘게 사람들이 들어있으니까 너무 더웠어요. 그런데 테이크가 한 4번인가 3번째였나? 아니면 2번째 씬이었나?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컷 했는데 다들 이제 좀 다음 시간에 좀 뒤처진 상황이었어요. 근데 그때 제가 약간 몸에 있으면 약간 유체이탈하는 느낌으로 너무 이 순간이 좋은 거야. 내가 이거 하려고 캐나다 왔지 라는 생각이 그 순간에 느껴지더라고요. 이게 물론 그거 준비할 때 스트레스 받았고 그거 하는 날도 긴장도 많이 되고 뭐 걱정도 많이 됐지만 실제로 막상 그걸 하고 있을 때 너무 재밌었어. 너무 재밌고 그래 이거 하려고 내가 그 고생을 했다. 너무 힘든 순간에. 아니 아주 힘들지 않았어요. 그래요? 준비할 때 힘들었지 당연히. 근데 막상 딱 판이 펼쳐지고 시작을 하니까 야 그래 이거 하려고 내가 온 거야. 이거 하려고 한국에서 정리하고 여기 와서 여기에서 내가 계속 팀을 구하고 사람을 모아서 이제 기획을 해서 준비를 해서 이걸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거 하려고 내가 한 거야. 나는 이거 하는 게 역시 맞았어. 라는 순간에 그때 전 느꼈던 기억. 그러면 우리 한국에 계신 뭐 선배님들과 후배님들을 위해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막 고등학생이나 대학생 친구들인데 영화 유학을 생각하는 친구들도 있을 거고, 아니면은 그 감독님이나 저처럼 회사를 다니고 있는데 갑자기 나 이거 해야겠다라고 생각해서 거기에 꽂혀서 이제 영화 시작하면서 유학 가려는 이제 성인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분들한테 좀 나눠서 조언을 해주실 수가 있을까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조언은 제가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닌 것 같아요. 다만 좋다 나쁘다는 개인이 선택하는 거고 근데 이제 하고 싶은데 난 영어가 안 돼라고 하는 분이 있다면은 이제 해외에서 유학을 하거나 해외에서 뭔가 작업을 하는데 그런 분들에게는 제가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생각보다 한국의 위상이 되게 높아요. 되게 높고 내가 영어가 좀 부족하더라도 그 사람의 말을 내 말을 연출자의 말을 이해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니까 특히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저도 이제 제가 작년에 갔을 때 나름의 영어를 좀 한다고 생각했는데 그래도 저한테 가지고 있는 물음표 중에 하나가 내가 영어로 연출할 수 있을까? 여기에서 오는 두려움이 되게 있었는데 그거는 지금 이제 없어. 제가 영어를 잘해서가 아니라 물론 더 잘하고 싶으면 잘하면 더 원활하게 돼요. 하지만 그게 반드시 필요한 건 아니다. 반드시 필요한 건 아니고 어느 정도 좀 배워 나가면서 한다고 생각하면 되고 그분들한테. 회사를 다니시는 그분들은 어떻게 하지? 저도 이제 회사를 다니다가 그만두고 저는 국내에서 하는 거긴 한데 감독님은 일단은 어쨌든 다니시면서 지금 계속 만들어 가시는 거잖아요. 네네네. 저는 회사를 다니건 회사를 다니지 않건 영화 유학을 가건 영화 유학을 가지 않건 자기가 느끼는 것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은 그것을 향해서 좀 두들겨 보면 어떨까 싶어요. 나 유학을 가고 싶다. 그러면 한번 가는 방향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고 나 유학을 안 가고 여기서 하고 싶다. 그럼 여기에서 맞는 방법을 좀 찾아보고 난 직장 생활 하면서 하고 싶다. 그럼 직장 생활에 맞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면 어떨까. 왜냐면은 개인 환경이 너무 다르잖아. 그렇죠. 환경이 너무 다르고 직장인을 하더라도 좀 돈을 많이 벌어서 내가 좀 여유가 있으면은 그 돈으로 연차를 써가지고 나도 제작을 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사는 방법이 있고 그리고 내가 풀타임으로 영화 제작을 하더라도 다른 금전적인 요소 때문에 다른 일을 해야 되는 경우도 많이 있고 그리고 영화 유학을 가면 좋을까? 근데 언어에 대한 장벽이 반드시 있고 근데 이거를 내가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면은 한번 또 가보는 것도 좋고 어느 누구도 말하기는 어렵고 다만 이제 유학이라는 것은 다른 환경에 가는 거니까 내가 다른 환경에 갈 수 있을 만한
다른 환경에 적응할 수 있는 사람인가도 좀 질문해보면 좋죠. 그래서 이제 더 자세한 내용을 또 많이 여쭤보고 싶긴 하지만 사실 책을 그런 내용들을 담아서 책을 내셨잖아요. 그 안에 보면 유학 고민하셨던 거 뭐 이런 얘기 뭐 아이들을 어떻게 교육할지 이런 얘기 뭐 많이 담겨져 있었거든요. 그렇죠. 제가 네. 왜 가게 됐는지, 네. 왜 하게 됐는지, 왜 영화 제작이 교육에 효과가 있는지, 긍정적인지에 대해서 네네. 말을 하고, 그다음에 영화 제작을 할 때 필요한 도움이 될 만한 것들을 적어놨어요. 네네네. 그래서 이제 뭐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김하선 선생님이 쓰신 책 링크를 제가 여기 담아 놓을 테니까 한번 좀 확인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앞으로의 교육적으로나 아니면은 영화적으로 뭐 계획을 좀 잠깐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세상에 뛰어난 선생님들 되게 많으시고, 존경하는 분들 되게 많은데, 제가 좋아하는 걸로 해오고 있는 일로 사회에 좀 기여를 하고 싶어요. 근데 그게 영화 제작 교육일 수도 있고 영화일 수도 있고 아이들과 영화를 만든다면 이거를 좀 아주 좀 중요하게 생각할 것 같고 그리고 영화 제작에서는 이 일을 계속 해나갈 것 같아요. 너무 제가 감사합니다. 이게 또 같이 만든 영화가 또 영화제에도 가고 또 선생님 그 해외에 있는 그 소중한 경험담 들을 수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네네. 앞으로도 좀 잘 부탁드릴게요. 네. 네.